19살 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이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를 갖고 있고 또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뇌전증도 같이 갖고 있는 장애 아동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지학교에 고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왼쪽 손과 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요. 돌쯤에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을 앓은 후부터 이제 뇌성마비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2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고 내려왔고 제주도에서도 한 15년 정도 더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제 정상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17년, 8년을 이렇게 계속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몸을 쓰는데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한 말을 하지 못하고 인지 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상호작용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이제 다치고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야 됐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뇌전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걸을 수는 있지만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군가는 꼭 보호자가 옆에서 케어를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고 아이가 자라면서는 일단 이제 장애가 고착이 되는 그런 과정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이제 희망의 어떤 끈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몸이 크고 움직이는데 불편하고 상호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입니다. 대소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런 대소변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좀 힘들지 않을 텐데 아이가 대소변 처리라든지 밤에 자꾸 깨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그리고 항상 보호자가 이렇게 옆에 붙어서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한 15년 전쯤만 해도 아이를 휠체어에다가 끌고 가면 계속 쳐다보고 있고 어디가 아프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고 이제 아이 어디를 데리고 가는데도 굉장히 이제 대소변 처리가 안 돼서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 장애인 주차장도 많이 없어서 어떤 접근성에도 많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제가 가장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인식들이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독감 주사를 이제 맞으러 갔는데 아이가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마스크 자체를 쓰면 계속 벗겨버리고 남이 쓰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라서 이제 뭐 안경 쓰거나 모자 쓰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못 쓰고 보건소를 갔는데 독감 주사를 못 맞히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못 썼다는 이유로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가 마스크를 못 쓰면 이제 보건소 안에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 하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건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매뉴얼들, 저희 장애 아동들의 어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이런 그런 상황들이 어떤 인식의 부족에 있어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해준다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람에 남았던 일은 이제 아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첫 교복을 입어봤어요. 그때 좀 많이 감개무량했고,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하고 이제 사진을 찍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아이 교복 입은 사진을 보고 다들 이제 박수 치고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지금도 아이가 나이는 많지만 조금씩 해마다 인지라는 부분들, 인지적인 부분들, 뭐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고 싶어도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뭐 가르치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요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반찬도 이렇게 손으로 어설프게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귤이라든지 그런 과일도 깎아달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껍질째 그냥 보이는 대로 집어서 먹는 형식을 보이는데, 요새는 깎아달라고 이렇게 먼저 과일을 이제 깎아달라고 이렇게 먼저 내미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람으로 오고 있죠. 좀 전에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아이가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탔으면 먼저 가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아이한테 마스크를 안 씌우느냐, 그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예 장애 아동에 대한 또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가 뇌성마비다 보니까 이 뇌성마비 쪽에서 바라보는 어떤 부모로서의 심정은 요새 발달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어떤 도 정책들이 발달장애인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저희 뇌성마비 아동들은 사실 왠지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뇌성마비 아이들이 장애 유형을 이제 뇌병변으로 봤는데 지적장애를 다시 추가로 받았고, 저희 아이도 19년 만에 지적장애를 받았습니다. 좀 더 사회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이렇게 지적장애라는 그런 추가적인 장애 유형을 이제 중복장애를 만든 거죠.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맞춤 서비스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펼쳐지는데, 저희 뇌성마비 아동들은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는 왠지 좀 배제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정책적으로 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좀 더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이렇게 펼쳐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한 제주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들이 거의 뭐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내변변을 받는 주간보호라든지 시설은 4곳하고 5곳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2년 후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갈 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뇌변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간보호 시설이라든지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뇌변변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 시설 또는 단기보호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책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도 발달장애인
그 지원법으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도가 저희 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런 도에서 저희 뇌변변 장애인들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들만이라도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준하는 그런 조례를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